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달군 피에로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영상을 보면서 불안하셨을 텐데요. 전주의 원룸과 오피스텔들을 돌아보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집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희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 건물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자작극으로 드러났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니까 더 진짜 많이 무서워졌고 밤마다 그 문 잠겨 있는지 창문 잠겨 있는지 진짜 몇 번씩 확인하고 잠에 들거든요. 지난 21일 전주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 집 마당까지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딴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원룸 건물 입구에 적혀 있는 숫자 4자리. 그대로 입력하니 현관문이 열립니다. 바로 옆 건물 벽면에도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 음식을 편하게 받기 위해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겁니다. 배달기사가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오피스텔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이 있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상가가 있다 보니 접근하기 쉬운 건데 전주 신시가지의 오피스텔 8곳 모두 이 같은 구조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 구조상으로. 밖에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주차장 지하에서 또 올라가게 엘리베이터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주거층에 이중문도 없어서 문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 속에 주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급가속 사고로 50대 버스기사의 면허가 취소된 사연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실수로 판단했고 기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맞섰는데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소해 생업인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더니 지그재그로 고개운전을 해가며 내달립니다. 버스기사는 크게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승객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수백 미터를 달려나간 버스는 차량 7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승객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버스기사 정병학 씨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가수 입장에서도 나와 있는 나머지 결과만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해서 심지어는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정 씨는 당장 생업인 운전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 급발진이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료 공급 장치에 결함이 있다면 급가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문제의 브레이크도 뒤늦게 정상 작동해 차량이 멈춘 뒤에야 국가수가 감정한 만큼 이것만으로 정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급발진 인정돼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로 안 당해본 저 위에는 누구도 그 감히를 모를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급발진이 여기서 정말 끝쳤으면 좋겠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에게 더 입증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경찰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한 과실 때문이다라는 걸 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 지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 같고 앞으로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급발진 소송에서도 소비자 승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영호남 교통망을 완성하고 전북 동서권의 접근성을 높여줄 도로망 반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내 나들목부터 전주나 김제 방면으로는 차로가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듭니다. 주말이나 금요일날 오후 같은 경우 차량 소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속도를 많이 못 내서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시간도 좀 평소보다 한 20-30분 더 걸리고.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삼내 김제 구간의 확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지난 2017년 중점 사업으로 반영한 덕에 가능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내후년부터 5년간 추진할 건설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추가 사업 반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주 대구 간, 새만금 지리산 간 2개 노선을 새로 만들고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서찬 구간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영호남을 잇는 도로망을 완성하고 새만금과 전북 동서권의 접근성과 개발 여건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거점망을 연결해 주민 이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비용 절감 등으로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제성만 따지면 계획 반영이 쉽지만은 않아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치밀한 논리 개발이 요구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 계획에 반영할 후보 구간을 실사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순창 강천산의 야간 개장이 시작되면서 늦은 밤까지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임실 필봉마을 구축제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한 강천산에 늦은 밤까지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조명과 영상 콘텐츠가 설치된 구간은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이고 강천산 야간 개장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강천산으로 기억될 것이고 순창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남원시청 정문에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10가지 정보를 수치로 표시하고 대기질 상태에 따라 파랑과 녹색, 노랑, 빨강 신호등이 켜집니다. 완주군이 팝업 스페이스 누에살롱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누에살롱 참여자에게는 5개월간 실전 창업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과 사무집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제품 개발 지원과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실 필봉 마을구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임실군 강진면 필봉 농악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필봉 농악을 비롯해 전통 창작 연희극, 필봉 연가 등 다양한 풍물굿이 펼쳐지고 직접 농악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주자 가운데 신인은 40%에 이르지만 여성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민주당 총선 후보군 가운데 당내 경선을 겨냥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입지자는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0%가량인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선 후보에게는 가장 높은 25%의 가점이 주어지는데도 전체 22명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해 여전히 여성의 정계 입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청사 앞 장기 고공농성의 원인이 됐던 택시 산업금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 산업금제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금제가 폐지되고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5년 안에 전국적으로 택시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소 추세에 놓인 익산시 인구수가 올해 들어 29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수가 28만 9,808명으로 지난 2011년 30만 9천여 명을 기록한 뒤로 인구수가 줄기 시작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방 세수 감소, 행정기구 정원과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담은 교원지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폭염특보가 8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장수의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한 단계 강화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6도, 진안 34도 등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올여름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남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밤사이 남해안을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북 전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